10시 시황 체크인 들어가겠습니다. 금요일장, 미국장 여전히 변동성이 높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다우지수가 8주 연속 하락하면서 1923년 이후에 최장기간 하락을 보였고 나스닥과 S&P 500 역시도 7주 연속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나스닥은 고점 대비해서 30% 이상 하락하면서 약세장에 진입했고요. S&P 500 지수도 약세장 진입을 장중에 시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연준의 긴축과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지속되고 있는 시장의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주식시장은 개인과 기관의 매수가 일부 들어오면서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수혜주가 움직이면서 상승을 시도하고는 있지만 장중 저점 부근까지 다시 밀려 내려가고 있다는 점 10시 구간의 특징입니다. 10시 구간 시장 상황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이틀 연속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지수의 모습인데요. 현재 시가보다는 밀려 내려가면서 음봉을 기록하고 있고 0.15%가 오르면서 2643.34포인트 선, 거래대금은 2조 9,100억 원 나타나고 있는데요. 분봉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0.5%가량 상승하면서 2651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장중에 2653선까지 치고 올라서면서 장중 고점을 기록하기도 했었고요. 탄력이 둔화되면서 오름세를 유지한 가운데 2639선까지 밀려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2640선 위에서 현재는 움직이고 있고요. 2643포인트 선 5포인트 가까운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외국인 쪽에서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개인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각각 387억 원어치, 167억 원어치의 동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는 하루 만에 매도로 전환하고 있는 모습 나오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이틀째 순매수 해주고 있습니다. 515억 원어치를 사고 있는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 쪽에서 동반해서 전기전자 업종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의 IT주의 흐름은 그래도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운수창고 철강 업종에 대해서 외국인 기관의 유가증권 시장 매수세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이틀 연속 역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0.17% 시가보다 밀려 내려가고 있고요. 소폭의 상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880.98포인트 선 기록하고 있고요. 거래대금은 유가증권 시장보다 더 실리면서 3조 3,500억 원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그래도 개인의 매수세가 유지가 되고 있네요. 하루 만에 순매수 전환하면서 1,115억 원어치를 사고 있고요. 외국인 806억 원 양대 시장 매도입니다. 그리고 기관 쪽에서 291억 원어치 코스닥에서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 짚어보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수혜주의 확대가 좀 나왔는데요. 바이든 대통령 방한의 마지막 날 현대차 정의선 회장과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이날 공동 언론 발표회에서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 미국에 5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우리 돈으로 약 6조 3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래 모빌리티 이를 통해서 로보택시와 UAM, 자율주행, AI 등 미국 기업과 이러한 분야의 협력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게 되면서 오늘 관련한 산업들의 종목군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먼저 현대차, 기아는 좀 엇갈리고 있고요. 현대차가 소폭 상승을 기록하고 있지만 기아 쪽에서 0.8%의 하락, 83,2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UAM 관련주 가운데서는 네온테크가 크게 급등하는데요. 장중 고점을 유지하면서 28%의 급등으로 5,780원 선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로봇주 가운데 해성 TPC가 13%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로봇용 감속기를 제조하는 기업이고요. 뒤이어서 SP 시스템스 18%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긴 윗꼬리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로봇 자동화 제조 시설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SP 시스템스 현재 18% 강세를 띠고 있고요. 또 현대차 쪽에서 이렇게 미국 쪽의 투자를 이어나가게 되면서 미국 쪽의 투자에 수혜 기대감이 나오는 쪽은 현대차 그룹 내에서 현대오토웨버입니다. 지능형 설비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4%가량 상승하면서 13만 4천 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산 분야에서 한미 양국이 자유무역 협정으로 불리는
국방 상호 조달 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에 착수하겠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방산 산업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휴니드가 4.66% 강세,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퍼스텍까지 나란히 1%에서 7%까지 크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원전에 대한 협력 강화에 대해서도 거듭 강조하게 되면서 이 같은 내용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는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만 종목들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성파워텍이 4%의 강세고요. 우리기술과 BHI 2에서 8%, 두산에너빌리티 0.5% 상승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의 두 번째 특징 보겠습니다. 원숭이 두창이 전 세계로 확대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성 질환인 원숭이 두창이 원래는 아프리카에서 주로 발생했는데 현재 유럽과 미국 쪽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총 15개국에서 원숭이 두창 감염자가 발견되고 있는데요. 이 질병에 천연두 치료제가 효과를 보이고 있다라는 소식에 따라서 관련주가 움직입니다. 천연두 백신을 제조하고 있는 HK 이노엔이 25% 강세를 띠고 있고요. 천연두 치료제 개발 이력이 있는 파미셀이 18%까지 오르면서 15,9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등지에서 이 원숭이 두창이 남성 간 성접촉에서 발생한 사례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러한 성적 접촉이 원숭이 두창을 감염시키는 경로가 되고 있는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피임도구 관련주 블루베리 NFT가 12%의 강세, 장중 고점에서는 밀려 내려가면서 음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장의 특징 IT주로 꼽아보겠습니다. 오늘 IT 관련한 여러 가지 호재가 나오는데요. 애플, 삼성, 신규 상장 골고루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LG이노텍이 아이폰 신제품의 전면 카메라에 채택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원래는 후면에 고사양 카메라에 들어갔던 LG이노텍이 처음으로 전면 카메라에도 진입을 하게 되면서 LG이노텍의 하반기 매출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LG이노텍이 5% 넘는 강세를 띠고 있고요. 또 애플의 카메라 부품 쪽에 납품이 되고 있는 자화전자가 6%의 강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애플의 이사회에서 MR 기기, 이 혼합 현실 기기의 신제품이 공개가 되면서 앞으로 연내, 빠르면 연내 AR, VR 기기가 신제품으로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맥스트가 오늘장까지 7%의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비먹물이 반도체 가운데서 신규 상장한 종목 가온칩스가 이틀째 강세를 띠고 있는데요. 이 공모가가 14,000원이었는데 오늘 비로소 공모가 대비 2배 웃도는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28,700원에서 6%의 상승을 띠고 있고요. 삼성전자 미국 투자 관련해서 파운드리의 소재 쪽에 동반해서 투자하겠다라는 기업들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하반기에 솔브레인과 동진세미캠이 삼성전자와 협력해서 미국의 반도체 소재 공장을 구축한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동진세미캠과 솔브레인 3%에서 5%까지 상승합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주 가운데 KC도 1%의 상승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시장 어떻게 봐야 할지 또 이러한 특징주를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연결해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신병재 부지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월요일장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한마디 주시죠. 네, 주말 사이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으나 회피 심리는 여전하다라고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나스닥 선물이 반등을 하고 있는 이런 와중에도 국내 시장은 힘을 지금 쓰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고요. 하지만 일부 섹터별로 수혜받는 업종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증시를 좀 더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8주 연속으로 주간 하락을 기록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1923년 대공황 이후에 최장기간 주간 하락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영향을 받다 보니 우리 국내 시장도 지수 자체는 힘을 많이 못 쓰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은 중국 쪽입니다. 중국 쪽에서 대출 우대 금리 LPR을 0.15% 정도 이제 인하하게 되면서 긍정적 반응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쨌든 호재성 뉴스도 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환율 쪽으로 봤을 때도 이제 270원대에서 내려와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부담도 어느 정도 완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 지금 한미 정상회담 수혜주들만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아직도 위험에 대한 회피하고자 하는 심리가 여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위험 회피 심리가 지속되고 있는 시장 구간으로 인식을 하면서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한미 정상회담 수혜주도 보겠습니다. 그날도 금요일장도 뭐 하루짜리다 이런 내용들에 대한 전략들도 많이 나왔었고 또 그날 유가증권 시장 개인 쪽에서 1조 원 넘는 매도가 나오면서 차익 실현도 좀 상당했었는데 한미 정상회담 수혜주가 오늘 장도 이틀째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쪽으로 좀 시선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관련주 어떻게 보시나요? 네, 한미 정상회담 수혜주, 바이든 효과라고 이제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가장 좀 중요하게 다뤄졌던 것은 반도체와 배터리, 이런 2차 전지 관련된 내용이었고, 더불어서 원전 관련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을 배제한 이런 반도체 동맹이기 때문에 국내에는 최대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 배터리 같은 경우도 이제는 또 다시 봐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대장주의 움직임으로는 LNF를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LNF가 오늘도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나타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투자자들이 의아해하고 있는 이런 부분일 텐데요. 최근에 시장 모습 정말 좋지 못했었으나 2차 전지 관련된 분야들은 회복을 하고 신고가까지 나타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업종이나 이런 종목별로 차별화가 될 때 이런 것들 신고가 나는 섹터 같은 경우는 좀 주목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다시금 정상화됐을 때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차익 실현이 나온다기보다는 2차적인 레벨업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좋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게 수익성과 성장 모멘텀을 두 가지 보유한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 바이든 효과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 좀 더 나올 수 있다라 보고 있고요. 어쨌든 한미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좀 국내 정치 훈풍이 분다라면은 2차 전지와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대응하시는 시장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UAM 로봇 방산으로 또 확대가 되고 있는 한미 정상회담 수혜주인데요. 본질은 지금 중국을 배제한 반도체 동맹이고 또 중요한 것은 신고가를 경신한 섹터 배터리주다라는 쪽에서 이 배터리주의 레벨업 가능성에 대해서 예상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테마가 또 시장에 나왔습니다. 원숭이 두창이라는 바이러스성 질환이 확대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좀 우려가 되고 있을까요? 아니면 우려가 된다면 모멘텀이 좀 지속될 수 있겠고요. 아니면 단기간에 시장에 영향을 주는 사안일까요? 네. 지금 원숭이 두창 관련된 뉴스도 주말 사이에 좀 많이 나왔는데요. 어쨌든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직까지는 진입하기엔 조금 이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규 진입 자체는 지금 관망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어쨌든 천연두 백신으로 인해서 85% 정도의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바이러스제가 있기 때문에 치료도 가능한 점이 코로나와는 좀 다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천연두 백신으로 해서는 이제 HK 이노엔이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23% 정도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15개국에서 발견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스라엘과 스위스 그리고 오스트리아 쪽에서 확인이 되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국내에서 발견되게 되면 이 재료 매매가 좀 더 점프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텐데요. 아직은 해외에서 발생된다는 점과 그리고 코로나와는 다르게 백신이 있고 치료제가 있다는 점 때문에 제 생각에는 계속적인 급등을 이끌어내기에는 아직은 부족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서 매수로 이렇게 대응을 하시는 것보다는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요. 혹시나 그러면 안 되겠지만 국내에 이제 확진자가 발생을 좀 했다든지 그런 뉴스거리가 나오면은 단기 트레이딩 가능할 수가 있어서 이와 관련된 뉴스는 계속해서 추적해서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잠복기는 3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예방과 치료가 가능하다는 게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IT주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죠. 중요한 이슈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IT주가 움직이는 것도 결국에는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것은 IT 섹터에 좋은 뉴스가 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었고요. LG 이노텍 같은 경우 오늘 좀 5% 가까이 움직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하반기에 아이폰에 대한 이런 매출 상승 기대감이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3분기에 출시가 예상되는 게 아이폰 14 프로와 프로맥스가 모델이 지금 대기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이렇게 된다라면 하반기의 매출액 같은 경우는 9조 2천억 원 정도 수준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후면 카메라가 기존에는 12메가 수준의 이런 픽셀이었으면은 아마 48메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교체 수요도 자극할 수가 있기 때문에
LG 이노텍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이런 파운드리 합류를 하게 되면서 협력업체로서 좀 주목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20조 원 투자해서 미국의 테일러시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이런 동진세미캠은 수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바이든 효과의 연장선에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관련된 종목들 바이든 효과, 한미 정상회담 이렇게 이어서 보시면 될 만한 섹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지점장님, 오늘은 추천주는 따로 안 주시죠? 네, 오늘 추천주는 없고요. 좀 더 관망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험자산 선호 심리보다는 회피 심리가 더 강한 시장 속에서 현재 주목할 만한 중장기적인 한미 정상회담의 수혜 기대가 나오고 있는 섹터 IT와 배터리 꼽아주셨습니다. 의견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10시 시황 체크인이었습니다.